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예, 창업 뉴스죠. 드디어 떴습니다. 2020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기업 모집 2차 공고, 추가 경정 예산안 발표에 따른 이제 2차 모집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분야는 비대면 분야로 모두 다 특정이 됐습니다. 어,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쯤에 뜰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저는 어저께쯤에는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늦어도 오늘 나올래나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를 방송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나 저제나 이제 계속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한 2시쯤에 사실은 제 멘토링 하나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 오셨던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슬슬 뜰 때가 되는데 왜 안 뜨지? 그러면서 뭐 다음 주에 뜰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 봤는데 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부터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 거고요. 이후에 이 채널 M&L에서 이 이슈를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뭐 다른 부분들은 거의 예상 범위 아니었는데요. 설마니 예비하고 초기가 같이 뜰 줄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앞으로 방송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그냥 해놨나. 이게 벌써부터 이게 막 다크서클이 떨어지는 이 소리가 막 귀에 막 선한 이런 상황인데요. 어찌됐건 간에 두 개가 동시에 떴기 때문에 오늘 창업 뉴스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두 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비 창업 패키지 비대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원 기간은 7개월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창업 지원 자금이 평균 5,2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었어요. 저번에 1차 때는 5,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단돈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집 분야 및 규모는 600명 내외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게 처음에 그 추가 경정 예산안이 처음 나왔을 때 계획안으로는 예산이 총 315억 원이 잡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500명 내외라고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차 모집 때, 즉 올 전반기에 모집을 했을 때 청년과 중장년 비율을 6대 4로 쪼갰기 때문에 청년은 300명 정도, 그 다음에 중장년은 200명 정도로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뜬 예산안이 추가 경정이 확정이 되면서 어떤 요소가 달라졌냐면은 62억 원이 추가가 되면서 토탈 315원에서 377억 원으로 예산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을 비대면 청년 쪽으로 넣는다 그래서 저는 청년 창업을 400명, 그 다음에 이제 중장년을 200명 이렇게 뽑을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지원 규모의 70%를 청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은 이번에 대략적으로 420명 정도가 뽑힐 예정이고요. 반대로 이제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180명 정도가 뽑힐 예정입니다. 각 분야별로 이제 어떻게 뽑을 거냐는 이 밑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은 참고하시고 여러분께서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를 지원하시면 되고요. 조금 달라진 부분은 이번에는 특별히 여러분 거주지하고 뭐 이런 특화 분야는 없고 그냥 자유롭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래 이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주관 기관이 일반 분야랑 특화 분야가 각각 주관 기관이 달라요. 이제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비대면 분야에 마찬가지로 이제 전 기술 분야지만은 일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렇게 이제 토탈이 주관 기관이 여러 주관 기관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부처 협업 특화라 그래가지고 올 초 중반에 이제 그 특화 분야 모집했던 기관들 있죠. 그 중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그 다음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 다음에 한국특허정보원 쪽에서 10명, 10명, 20명에서 총 40명을 따로 뽑는 걸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일반에서는 380개 정도의 기업이 선정이 되겠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모집 기간은 여기 제가 뽑아놨는데, 여기 안 나와 있군요. 모집 기간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지원 기간은 지금 8월 7일까지입니다. 8월 7일까지로 예정이 돼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3주일 정도가 여러분에게 이제 남아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일주일 정도는 여러분께서 이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잡고 사업 계획서에 대한 아웃라인을 잡으셔야 되고 실제로 2주차부터는 조금 수정이 들어가면서 최종 안을 도출해야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3주라고 하면은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또 긴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낼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비대면 분야 아이템으로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아이템보다는 어떻게 이 비대면 분야에 특화가 되어 있나 이쪽으로 아이템을 선정하셔야 되고요.
뭐 억지로 여기에 두드려 맞추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미 지난 한 학기 동안 제가 학교를 다니니까 한 학기라 그러네요. 지난 6개월 반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제 오프라인 활동이 거의 이제 불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이런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안들이 다 비대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아이템을 정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초기 창업 패키지 추경 창업기업 모집 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이제 비대면 창업 아이템의 기준은 특별히 업종에는 무관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거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돼 있고요. 과제의 선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 소개 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께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타겟책으로 생각한 부분들을 잘 녹여내시면은 뭐 모두 비대면 특화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정 규모는 예상했던 처음 계획 안하고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총 100개사 내고요. 이번에 달라진 거는 거주지나 창업 소재지 등에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에 사는 사람이 꼭 서울에 내야지 뭐 유리하다 이런 경쟁률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관기관별 특화 분야를 고려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접수 기간은 7월 22일 수요일, 즉 다음 주부터 8월 7일 금요일 18시까지 오후 6시까지고요. 이거는 예비 창업 패키지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초기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바로 스탠바이 상태에서 들어가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의 기본적인 초안을 뽑아내시고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서 최종 제출을 2주 안에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이렇게 뭐 시간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이제 짧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신청 자격 중에 업력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업력 검토 기준을 추가 이 창업기업 모집 공고안에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그냥 뭐 1회 이상 창업한 경우, 뭐 2회 이상 창업한 경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신청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가지고 지원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제시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까지고요. 이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별 그 민간 부담금이 존재를 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제 계획 중에 있는 특강 때 말씀드리겠지만 사전에 궁금하신 분은 이 모집 공고를 들어가 보셔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채널 MNL에서도 이제 올해 마지막 초창폐 예창폐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창업 지원 사업은 올해 이걸로 끝으로 더 이상의 이제 기회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특강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전에 한 적이 있지만 사실 제가 이 채널 운영하면서 처음 했던 초창기 강좌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조금 민망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그동안에 없었던 이슈들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또 이번에 비대면 특화기 때문에 조금 더 비대면 쪽에 특화된 형태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특강 일정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솔직히 좀 한숨이 나오네요. 와, 이거를 8월 7일까지 언제 다 하죠? 이게 지금 다 하나하나가 되게 빡센데요. 자, 어쨌든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 주제 선정하기부터 좀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나는 어차피 사람 안 만나니까 비대면이다 이렇게 끌어갈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여러분 이거 나는 어차피 비대면이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니까 나는 비대면 주제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셔도 되지만 조금 더 스토리텔링이 되려면 좀 그 얘기를 이어가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대면 특화에 관련돼서 예창패나 초창패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주제를 선정하고 제시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만큼은 예창패하고 초창패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주제 선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하나는 공통적으로 좀 다뤄드리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두 개 사이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요 창업매지의 하나의 강좌 안에서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계획서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예창패, 초창패가 형식은 비슷하지만 뭐 분량적인 부분도 그렇고 안에 들어간 내용도 그렇고 조금 달라요. 그리고 제가 경험상 해보니까요.
초기 창업 패키지 쓰시는 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강좌를 보시고 참고해서 쓰시는 일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또 좀 뭔가 비슷해 보이면서도 일맥상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예창패하고 초창패를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두 개가 제가 일단 이렇게 강좌를 구성하고 있어요. 일단 사업계획서 길라잡이를 써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예시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례 연구를 조금 다뤄드릴 거고, 만약에 그 사이를 쓰면서 궁금해하는 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일문일답 코너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주 1주차에 진행이 될 거고요. 사례 연구가 2주차, 그 다음에 일문일답이 3주차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초창패도 마찬가지로 주제 선정하기가 얘기가 되고 나면은 이제 사업계획서 길라잡이가 나와야겠죠. 요것도 1주차, 그 다음에 사례 연구가 2주차, 그 다음에 1분 1답이 3주차인데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이거를 전념을 한다 그래도 이 강좌를 계속 순차적으로 뽑아내기가 사실 개인적으로 좀 버겁기는 해요. 그래서 요 1주차, 2주차, 3주차가 조금씩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다루기는 할 거지만은 아무래도 강좌 나오는 순서가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를 혼자서 다 뽑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평가 길라잡이는 나중에 이제 별도로 구성을 할 예정인데요. 이거는 뭐 사업계획서 낸 다음에 뭐 한 제 생각에는 8월 중순이나 거의 9월 달쯤 돼야지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건 그때 조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 강좌를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진짜 A부터 Z까지 제가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내용이 적재적소에 좀 가기 힘들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예창패 사업계획서나 초창패 사업계획서가 기존에 있었던 내용 대비 크게 달라지는 거 없기 때문에 이제 흐름만이라도 좀 미리 파악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쓰시는데 좀 참고를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에피소드 1, 3, 4에 있었던 예비 창업 패키지 관련 강좌들, 또 에피소드 9, 13, 15편에서 내보냈던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관련 강좌들을 미리 들어두시면은 지금 일단 아쉽게 초안을 뽑아내는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뒤늦게 올리는 강좌들은 그걸 듣고 사업계획서를 쓰신다기보다는 사업계획서를 일단 초안을 뽑아내시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참고를 해서 가져가시는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소 일정이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일정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을 그 예전에 있었던 강좌에서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창패, 초창패 관련은 아니지만은 시장조사 관련된 부분들은 한 번쯤 들어두시면 좋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뭐 새롭게 강좌를 구성하진 않겠습니다. 에피소드 5하고 에피소드 16, 16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관련된 강의 자료들은 모든 에피소드에 다 담아냈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참고를 하실 만한 그런 이제 내용이나 링크들은 제가 이 본문 하단부, 이 강좌 하단부에 강좌 설명하고 고정 댓글에다 담아놓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3주 동안 열심히 또 달려보셔야죠. 뭐 준비되지 않은 기업에게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 것은 저는 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런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충분히 그동안 제 잔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열심히 달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열심히 달려주시고요. 사업계획서를 쓰시는 와중에 정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뭐 의문점이 있다면은 언제든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그 Q&A 창구로나 아니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피드백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뭐 AS 코너나 일문일답 이런 쪽에 좀 많이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추가적으로 뭐 당부 말씀이라고 드릴 만한 내용은 없는데요. 일단은 뭐 그 얘기 드려야 되겠구나. 행정 절차 관련된 부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주관기관이나 창업진흥원 혹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연락을 하셔서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업계획서를 쓰시는데 그 내부적으로 있는 세부 내용이나 그런 고민거리들은 언제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좀 민감한 내용들은 Q&A 창구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항상 하루 안에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자유롭게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3주 동안 여러분께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창업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